자, 6월 둘째 주 지난주에 나름대로의 어떤 상승으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였죠. 네, 어서오세요. 레이다운님 반갑습니다. 우리 고차님 오셨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승을 하였는데요. 자, 이제 우리 종합지수 오늘 드디어 종가로서 신고가가 만들어졌죠. 이제 살짝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주 살짝. 그래서 이게 완전히 돌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수치상으로 종가 기준으로 할 때 이제 신고가가 난 셈인데, 자, 오늘 또 시장은 상당히 괜찮았죠. 오늘도 보면은 종목들이라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양호하고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만들어내었었는데요. 자, 이제 6월달 그동안 이제 우리가 1월 이후로 종합지수가 이제 큰 상승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소형주 상승은 한번 있었죠, 중간에. 그래서 이제 여기 3월달부터 소형주들의 이제 상승이 있었고, 오늘 또 신고가 나긴 하였습니다만은 이제 소형주들도 조금 이격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이제 새로운 시장의 어떤 변화라든지 또 새로운 출발 이런 것들이 또 기대되어지는 그러한 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6월달 들어와 가지고 보통 이제 6월달 들어오고 하면은 보통 우리 여름장 해가지고 이제 한 봄까지 이런 상승이 있고, 그리고 5월 말 6월 달부터 이제 다소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특이하게 어떻게 보면 1월 달부터 쭉 쉬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올라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뭐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가기는 갈 것 같아요. 가기는 가는데, 이제 지금 이번 주의 관심은 완전하게 또 출발을 하는, 신고가가 나면서 또 주식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그동안의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그 인플레이션과 또 이제 테이퍼링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잘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잘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미국이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일단은 지금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테이퍼링, 제일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역시 테이퍼링. 그래서 이제 지난주도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났죠. 이제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리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죠. 그것이 테이퍼링이죠. 자, 그래서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에 그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다소 부담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죠. 자, 근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수는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러면 여전히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으로써 이제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내려갈 차례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5월 달인데요. 5월에 미국의 신규 고용 지표, 이제 경제가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고용이 증가하죠. 고용이 증가하고 물가도 상승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지표가 되어지는데, 지금 5월에 미국 같은 경우 고용 지표가 예상을 하회하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다소 좋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하회하다는 것은 어때요? 결국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상회를 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어진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더 또렷해지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이 테이퍼링이 좀 앞당겨져서 추가적인 증시에 부담을 줄 수는 있겠는데,
지금 오히려 5월에 그런 고용 지표가 예상을 하회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통화 정책이 있죠. 통화 정책의 긴축성, 이러한 긴축에 대한 가능성이 오히려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론으로 뭐라면은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앞당겨서 실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미국, 오늘 또 이제 밤에 미국 장이 또 이번 주에 장이 열리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래도 이제 주말쯤에 반등으로 이제 시작을 하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전 세계 시장 중에서 어느 시장이 지금 강세를 보이느냐 하는 부분, 어떤 지역의 주식 시장이 또 강하게 올라올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이제 관심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까지 보면 어디가 올랐죠?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유럽, 이러한 곳에서 상승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최근에 보면 이제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살펴보니까 이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국가들이 보니까 증권 시장도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러한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수치적으로나마 신고가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제 신흥국들 있죠. 그동안엔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이러한 국가들의 백신을 좀 이렇게 어때요? 좀 독점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접종을 했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러한 신흥국들의 그러한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유럽을 비롯해 가지고요.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독일 어때요? 신고가죠, 신고가. 네. 독일이 지난 주말에 신고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독일, 그리고 또 본다면은 브라질도 보면은 신고가가 났어요. 그래서 브라질도 최근에 보면은 이런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면서 증시도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든지 특히 또 우리나라도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살짝이나마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국가들의 증시가 오히려 이제 또다시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기대감을 더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아무래도 백신을 접종하고 하면은 이제 경제가 다시 정상화되어지고 그러한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증시도 같이 이제 반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난주 6월달 들어가지고 지난주부터는 유럽을 비롯한 신흥국들 있죠. 신흥국들의 그런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상승이 돋보이더라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기조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면은 우리 증시는 아마 이 돌파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신고가가 나면서 또 하나의 상승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신고가의 가능성이 이제 조금 더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좀 큰 종목들, 그러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줘야 신고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마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신문이라든지 이러한 뉴스 같은 거를 들으셨을 테지만은 지금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가 지금 어느 섹터를 지금 좀 많이 들리고 있던가요? 소리가. 아무래도 반도체인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주말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죠. 자동차도 이렇게 상승. 오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상승이 나왔고,
기아차도 어때요? 오늘까지 상승해서 이제 9만 원까지 회복을 하였죠. 그래서 아마 자동차와 반도체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아마 우리 지수는 신고가가 날 것이다 하고 이제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시장의 이제 방향 지금 어디로 이제 잡아가고 싶습니까? 아마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쪽으로 여러분이 이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물론 뭐 그렇게 가능합니다. 가능을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좀 더 탁월한 수익이라 할까요? 네,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는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아닌 새로운 것에서 더 탁월한 그런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뉴스라든지 신문에서는 반도체가 다시 회복할 것이냐, 또 자동차가 올라올 것이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더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어떤 것에서 기회가 많이 나오게 될까요? 아무래도 대중들이 친숙하지 않은 것, 전혀 새로운 것에서 지금 기회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스타로 떠올랐을까요? 아마 지난주부터 이제 이러한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부터 지금까지는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스타로 좀 나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러한 원전 관련주들을 상당히 이제 화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이제 보았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상한가가 나왔고 오늘도 상한가. 그래서 이제 금방 이제 4,000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자, 저희들은 이제 저기 아래서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발할 때 그때 샀는데, 벌써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좀 이르게 사신 분들은 지금 이제 300% 수익 300%가 돌파하였고, 웬만한 분들은 이제 수익 200%가 이제 돌파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5월달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급등을 하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스타는 아무래도 대한전선인데,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과 더불어서 많은 종목들이 같이 나갔죠. 전선주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강원전선 지난주에 이제 상한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대원전선도 지난주에 상한가.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올랐는데, 전선주 이 3인방이 상당히 이제 잘 호조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대한전선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또 연관된 종목들이 있었죠. 예.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두산중공업도 오늘 거의 상한가 가까이 근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여기 주의를 받고 있지만은, 이제는 이격이 커짐에 따라서 어땠습니까? 따라가거나 하시면 안 되죠. 따라가면 안 되겠고, 이제는 조금 이격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역시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이제 위험 부담이 크지만은, 앞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때요? 지금 한참 수익이 어때요? 극대화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네, 극대화되어 가는 중. 자, 그리고 거기다가 두산인프라코도 계속해서 이러한 상승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또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성파워텍, 지난 금요일날 아주 큰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보성파워텍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죠. 자, 이것도 원전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본다면은 네, 또 본다면은 우리기술도 마찬가지죠. 원전 관련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까지 우리 관련주들이 완전히 그냥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 아주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가 3개나 나왔거든요. 네, 3개. 거기다가 이제 저희들은 이제 두산 이웃비 가지고 있는 두산중공업, 두산 인프라코 이런 종목들이 잘 가니까 어떻습니까? 지주회사인 두산도 같이 이제 덩달아 오르는 거죠. 그래서 두산도 오늘 상당히 올라갔었는데, 근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웃비, 그래서 이웃비까지 포함하면 오늘 이제 저희들 4종목이 오늘 상한가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이런 상한가가 여러 개가 막 나타났다는 거, 물론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단체로 상한가가 나왔을 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이제 원전 관련적인 종목들을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이제 이러한 종목을 따라간다든지 또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사실은 그 종합지수의 이제 신고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대장이고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움직이면 신고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한편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기회는 어떻습니까? 전혀 또 새로운 것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껏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을 아까 있죠, 우리 다 매수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뭐 팡팡 올라옵니다. 수익이 그냥 폭발을 해요. 자, 그렇는데 지금까지 본 종목들은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좋은 이야기, 좋은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그러한 종목들인가요? 아니죠. 아마 아닐 겁니다. 전혀 다른 종목일 거예요. 자, 특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당히 이러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고, 과연 저런 종목이 뭐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어요. 대한전선은요, 지난 10년 동안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한때는 이게 우량하면서 좋은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7년 고점 찍을 때까지 이 대한전선은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거든요. 수익 이때 많이 났고요. 우량한 종목으로서 누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종목이었는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기업이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좀 보통 보면 기업들이 잘 나가면 어때요?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전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좋은 기업의 어떤 하나의 조건이 되는데, 이 대한전선은 그때 이후로 확장한다는 명목하에 여러 기업을 사들였죠. 그러면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대한전선은 그때 이제 매수하면서 사들인 그러한 회사들이 좋은 회사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좀 부실한 그러한 기업들을 사들였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우량하던 본 기업 있죠. 본 기업마저 부실해진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없이 아주 한없이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제 흘러내린 그러한 종목입니다. 말도 안 되게 내려갔어요. 중간에 감자고 막 그래가지고요. 저기 최고가 가격이 170만 원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는 여기 170만 원까지 가지는 않았겠죠. 중간에 자꾸만 이제 액면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가격으로 환산하니까 이제 170만 원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170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내려갔을까요? 이 170만 원짜리가요 395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분의 1만 빠져도 지금 17,000원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그죠? 100분의 1 빠지면 17,000원. 근데 거기에서도 더 빠져가지고 어때요? 300원까지 내려갔죠. 300원대.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참
이 대한전선이 개인 투자자들 많이 잡아먹은 종목입니다. 옛날에.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근데 이 대한전선이 어떻습니까? 지금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지금 오히려 보면은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죠. 물론 테마가 잘 붙었죠. 원전 테마라는 그런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문한 이후에 전 세계 이제 에너지 이제 그 에너지도 이제 그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지금 에너지는 이제 그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 이러한 부분들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청정 에너지 영역에 그동안에 들어오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정책적으로 원전까지도 이제 원자력이죠, 원자력. 이런 부분까지도 청정 에너지로 포함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또 상당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그러한 시장을 같이 이렇게 진출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의 테마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상승을 한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제일 미인주는 뭐냐면은 바로 지금 시장에서의 미인주는 바로 이 대한전선이거든요. 대한전선. 자, 그리고 우리 이 대한전선이 올라오기 이전에 또 최고의 미인주는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가장 상승이 컸던 종목, 가장 멋있게 올랐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제는 뭐 누구나 다 잘 알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 HMM이죠. HMM이 아주 그냥 멋있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불과 한 1년 사이에 한 20배 이상이 저점 대비 해가지고 이제 20배 이상을 올라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HMM이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좀 꺾이는, 본격적으로 꺾이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HMM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추세들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본다면은 HMM은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해운주로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아졌죠. 근데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 좋다든지, 기업이 어떤 전망이 있다든지, 그러한 이야기가 있대요. 없었죠? 전혀 없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이 HMM도 보세요. 저기 2007년 고점 찍고요. 2010년 반등 한번 한 이후에 지금 10년 동안을 거의 뭐 조종을 하다시피 그렇게 조종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고점에 보니까 2007년짜리가 이제 35만원짜리인데 2,000원대까지 빠졌죠. 이 종목도 상당히 많이 빠져버린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을 해 본다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탁월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가요? 어떤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탁월한 그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기존의 종목이 아니죠. 뭐 2차 배터리라든지, 그죠? 뭐 LG화학 이런 종목 아니죠. 삼성전자도 아니고요. 이전에는 올랐지만 최근의 모습은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나은 자동차냐? 자동차도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정말 큰 수익은 어디냐면은 정말 소외되어 있고 어려웠던 종목들, 아주 그냥 넉마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큰 그런 깊은 수렁도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수렁 깊은 골짜기에서 살아 돌아오는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엄청난 이러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HMM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경제가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어때요? 그동안에 이제 해운 이러한 부분들이 10년 불황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해운사들이 어때요? 배를 줄였죠. 근데 지금 이제 수요가 증가돼 보니까 오히려 배가 모자라게 되고, 그러니까 해상 운임이 어때요? 상승하면서 이 HMM이 지금 폭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배경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러한 원인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시세를 다루는 측면에서, 시세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항상 큰 상승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독한 고통 속에서 그 상승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왜 시장이 강할까요? 3,00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하는 그러한 시장은 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10년 만에 오는 커다란 조정이 있었던 것이죠. 작년 3월에 코로나가 만들어낸
아주 10년 만에 만들어낸 이런 깊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우리 위기가 있으면 위기 뒤에 큰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 시장에서의 하나의 어떤 원칙, 불문율처럼 나오고 있는 법칙인데 이번에도 어땠습니까? 정확하게 맞았죠. 예전에도 정확하게 맞았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시장이 깊은 조정이 올 때 그 뒤에서는 오히려 큰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장도 그렇지만은 이번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종목도 어떻습니까? 거의 뭐 퇴출되다시피 해요. 사실은 신저가 나고 이러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 아니거든요. 근데 HMM은 어땠습니까? 지난 3월 달에 신저가 났죠. 역사상 최고의 신저가. 말도 안 되는 신저가. 근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맞나요? 자, 이렇게 이제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해피는 또 대안전선이 이렇게 갈까요? 아무리 테마가 붙는다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적당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예, 뭐 다른 전선도 있고 또 지금 또 보면은 이러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가장 그래도 상승이 큰 종목이 왜 해필이면 두산중공업일 수도 있고 다른 두산인프라라든지 이러한 종목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독한 패닉과 지독한 깊은 골짜기에서 이제 살아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종목들이 어때요? 지금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두산중공업도 엄청 고생을 한 종목입니다. 10년 가까이 10년 이상의 이런 깊은 조정 이후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호조를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제 상당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막 수익을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살펴보고 또 나름대로 신문이라든지 이러한 호재가 있는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 뭐 이렇게 권유하는 어떤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말하기를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분야가 소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쯤 반등 안 하고 또 상승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뭐 바이오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모른 척하고 전 주식 관심 없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이제 그러한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바이오주들도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가 좋았죠. 처음 시작할 때 코로나가 만들어낸 그 바닥에서부터 처음 시작할 때가 좋았지 이제는 다 꺾인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시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젠 같은 경우는 반등까지 준 겁니다. 크게 올라왔고 조정 이후에 반등까지 주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지난 조정 여기 3월달에 조정까지 또 내려가죠. 이거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젠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실 건데, 근데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또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한번 관심 가져볼 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황당하다, 얼토당토 없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진짜 대박은 이러한 종목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고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런 거. 이 종목은. 그죠? 근데 지금은 모르는 종목, 전혀 생소한 것, 이러한 종목에서 이렇게 요즘 보면은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늘 기회는 소외된 것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투자의 격언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망이 좋은 것을 찾아다니죠. 전망이 좋은 곳에서 이제 기대를 하고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데 격언에도 있죠. 전망이 좋은 것은 어딘가. 그 말은 틀렸다. 어디로 가야 돼요? 최악인 것이 어딘가. 최악이 어디인가. 그것이 정답이라고 했죠. 이 다 최악인 이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어요. 자, 근데 이 300원 하던 것이 이제 4,000원대까지 진입을 해가지고 저기 바닥 대비 이제 10배 정도가 올라온 건데, 물론 여기는 신의 영역이고 여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종목을 잘 분석하고 만약에 시장의 중심에 잘 맞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잘 꾸몄다고 하고 매수를 하였다면은 이러한 종목들 있죠. 충분히 담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전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보면은 이제 이러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자, 우리 시장에서는요, 항상 보면은 이러한 기회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네, 어서 오세요. 기회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언제 기회가 옵니까? 언제 오나요? 시장의 어떤 깊은 조정과 함께, 또 나름대로 어떤 조정과 함께 이러한 기회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의미 있는 자리. 그래서 이제 저기 바닥에서는 당연히 여기서는 올라왔고요. 이때는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조정이 있었죠. 이 조정에서 다시 상승해 나갈 때, 이때는 또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이때 보면은, 이때는 저기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이란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철강, 건설, 그러한 종목들과, 그리고 이제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을 이끌어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금 시장이 5월 중순부터 살짝 반등하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항상 이렇게 조정했다가 올라올 때 보면 종목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쉬로 들어가고, 쉬고 있던 종목들에서 이제 새로운 상승이 나오는데, 이때 보면은 이제 이런 원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탁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 시장은 지금 또다시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신고가가 나게 된다면은 시장은 어때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죠. 아까와 같은 그런 이제 미인주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될 텐데, 지금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수가 안 간다고 그래요. 지수가 안 가고 못 간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시장이 안 간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시장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코스피 방향만 쭉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만이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 갔죠. 그래서 쉬고 있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소형주들이 어때요? 3월 달부터 또 이만한 이격을 만들어내면서 소형주들이 이렇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죠? 상승을 하고 또 그 다음 바턴을 이어가지고 포스코 같은 이런 종목들도 가고 보면은 다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시장 자세히 보면 시장은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여 왔어요. 대신 어떻습니까? 모든 종목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은 항상 언제든지 옳고 꾸준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때요? 우리가 시장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시장의 올바른 방향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올바른 방향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다 이번 장에서 다 먹었습니다. 네. 저희들요, 저기 앞에 가서 철강주 올라갈 때 다 이렇게 수익 났고요. 그리고 그때 건설주들 올라갈 때도 다 수익 났고, 다 이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저기 5월 중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관련된 종목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도 좋고요. 외국인이 사네?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보면 매도 우위 하면서 계속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도 우위로서 자꾸 쏟아내고 있는데, 시장의 한편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한 매수를 했던 있었던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이러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시장은 항상 옳아요. 시장은 언제든지 늘 강세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에 서 있느냐, 시장의 올바른 방향과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신고가가 또 이제 기대되는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러한 원전 관련주도 이제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또 이제 고점을 찍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나서 가지고 고점을 찍게 되면 어때요? 다음 종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다음 종목이 나올 차례입니다. 다음 종목이 나올 차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주시하고요, 한번 잘 살펴볼 만한 그러한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지금 보면 시장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하는데, 이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잘 타야지 수익이 만들어지고 또 다음 수익에 또 기회가 있고 하는데, 한번 엇박자가 나게 되면 많은 기회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으로 미뤄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또 다음으로 미뤄지고 하는 동안에 어때요? 내가 수익에 만들 만한 기회는
하나 둘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들이 이제 또 이용하지 못하고 지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 시장도 나중에 한번 크게 오르고 나면 또 조정이 있겠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또 지나고 해가지고 있는데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데 시장이 조정 들어가면 어때요? 그때는 또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장이 될 때 여러분이 수익이 나셔야 됩니다. 수익이 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네, 바로 지금 한쪽 구석에서는 또 이러한 제2의 HMM 넘어갔다, 그죠? HMM 한 20배 갔으니까 거기에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너무 잘 나가가지고요. 그렇지만 뭐 제2의 그 대한전선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제2의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두산 중공업이 될 수 있는, 아마 대한전선에 가까운 종목이 이번에 또 나올 거예요. 분명히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한 기회에 서 있는 건데요. 사실 지수는 지금 신고가가 나느냐 어떠냐 하는데 이미 신고가가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일까요?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뚫고 올라가잖아요. 뚫고, 그죠? 계속해서 뚫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미 뭐 저기 3,500포인트 이상을 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후속주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러한 종목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서 담아준다면은 또다시 이러한 제2의 대한전선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에 서 있는데 6월달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6월달 이미 좋게 시작을 하였고 5월달보다도 오히려 더 큰 그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이번 기회를 잘 살리면 좋겠습니다. 잘 살려가지고요. 또 한번 이렇게 수익이 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아무도 모르는 종목에 지금 대박이 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악인 종목, 정말 최악인 종목에서 지금 대박이 나고 있거든요. 자, 요즘 보면은 정말로 대박은 최악인 종목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얼마 전에 보면은 이제 저기 SK텔레콤도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통신주죠. SK텔레콤도 이러한 상승이 나왔는데 정말로 상승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큰 상승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정말로 큰 상승은 오히려 KT에서 나와버렸습니다. KT가 더 힘 좋죠. 예. SK텔레콤 최근에 행보하고 있는데 얘는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KT를 매수를 하였거든요. 근데 역시 KT가 수익이 좋아요. 왜? KT도 고생을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엄청나게 고생한 종목. 그래서 2020년 KT도 보면 2020년까지 이렇게 계속 빠지는 종목입니다. 계속 빠져. 이 보세요. 저기 99년 고점 이후에 바닥을 만들 때가 2020년까지죠. 상당히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제 보면은 대박주는요, 철저히 소외되어 있고 어려운 종목에서 대박이 나더라라는 거 이번 장 특징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써먹지 않은 그런 종목이 있어요. 넉마주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종목,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한번 또 하나의 어떤 테마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의 어떤 그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잘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더 이러한 큰 기회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2의 대한전선, 이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어디 있느냐 찾아 나서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종목 분석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트, 제일 좋은 것은 차트를 봐야죠. 차트를 열심히 보는 것밖에는 대안은 없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특별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오기까지는 거의 불가능하죠. 특별한 정보가 나한테 온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스스로 그러한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제일 정직한 것은 가격이죠. 오늘 주식의 가격, 누구나 공평하게 보고 있는 이 가격. 그래서 이 가격을 통해 가지고 가격의 이제 변화, 지금 하루하루 이게 다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2의 대한전선 같은 종목이 곧 출발할 것 같아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출발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다음 주나 이 정도 출발할 것 같은데 뭐 오늘 모습을 봤을 때는 이미 출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시장에 이제 한국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잘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있죠. 지금은 이러한 추천주를 받고 싶다. 나도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이번에 타고난 수익을 만들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일단은 좀 종목을 먼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종목이 어떻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기가 애매합니다. 종목 분명히 본 것은 있는데 지금은 어떤 테마라든지 하나의 어떤 이런 소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엮이는 게 없어요. 순수하게 이제 그 주가의 움직임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이 대통령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회담 잘 하고 왔습니다 해서 오른 거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오르고 있었던, 이미 출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제 더 극대화되어지는 건데, 역시 출발해야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테마랄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라든지 스토리는 사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런 분야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해요. 만약에 그런 종목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직접 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분명히 지금 이러한 종목들에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한 종목들을 어딜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또 종목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다면 잘 한번 찾아보시고요. 분명한 것은 역시 어떻습니까? 상당한 소외되었던 종목들, 완전히 그냥 넉마가 되어져 가지고 개인들 기억에는 전혀 없고요. 혹시 개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종목이 전혀 좋은 것이 없을 것 같다. 그러한 종목들 있죠. 바로 그러한 종목에서 이번에도 대박이 날 거예요. 대한전선은 얼마나 욕 많이 먹은 종목인지 모릅니다. 지난 그 몇 년 동안에 개인들 많이 잡아먹은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종목인데, 근데 나쁜 종목도 하락을 하고 있는 동안은 나쁜 종목이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좋은 종목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종목이 시장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도 좋아져요. 지금 우리 보면은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백신 접종을 하면서 그 접종률이 올라가는 국가들이 지금 이제 증시가 호조를 띈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산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올라가게 될 건데, 지금 이제 그러한 그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기업들의 그러한 실적이 회복되어질 때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업종인데, 그러한 업종이 어떤 종목일까?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어떤 하나의 특정한 섹터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좋아진다면은 어떤 종목들이 가장 수혜를 보게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좀 하나의 체크 포인트로 삼으시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은 이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스토리라든지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더 뚜렷한 어떤 것들이 나오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저히 내가 그 종목 모르겠다 그러면 어때요? 오셔가지고 지금 추천주 담고 그러한 종목을 지금 담고 있어야 되겠죠. 담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올라가게 될 테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한 이유와 또 이제 사실 우리는 스토리 이런 거 안 보거든요. 철저하게 이제 종목을 분석하는데 그러한 종목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매수해야 하는 이유, 이 종목이 좋았던 이유,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데요. 예,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같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한 분들은 종목을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오셔서 이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6월달은요,
그 신고가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 시장은 신고가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을 볼 때. 물론 안 가는 종목은 안 가겠죠. 하지만 종목으로 접근할 때는 신고가가 난 거나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돌파하고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담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다. 6월달은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버렸네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되어 버렸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